네, 2024년 3월 28일 이정훈입니다. 국방 소식을 하나 전할까 합니다. 우리 육군의 제7 기동군단인가? 나도 갑자기 헷갈린다. 7군단이 있고요. 그 7군단 밑에 몇 개의 기계화 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8 기동사단입니다. 8 오뚜기 모양의 아라비아 팔자를 쓰는 오뚜기 사단. 이 제8 기동사단 밑에 있는 중대 플러스급 부대, 중대 규모인데 더 확장된, 그렇다고 대대는 안 되는 그런 부대를 뽑아서 내년이 아니다. 다음 달, 4월 달에 미국의 NTC에 보낸답니다. NTC, National Training Center. 미 육군 국립훈련센터라고 번역하면 되겠네요. NTC를 보냅니다. 이 NTC가 상당히 대단한데요. 여러분들 동해안 여행하시는 서울분들 44번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춘천까지 가는 고속도로 말고요. 그 남쪽에 있는 가다 보면은 홍천 지나서 인제 막 들었을 때 KCTC 육군 과학화 훈련단 쓰인 거 보실 겁니다. 저는 뭐 거기를 가본 적이 있어서 금방 자주 발견하고 하는데 KCTC가 NTC를 본딴 겁니다. K는 코리아고요. 우리는 C가 하나 들어갔죠. C는 영어로 컴뱃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TC는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그냥 KTC 하면 되는데 우리는 KCTC 컴배턴트를 우리는 육군 과학과 전투 훈련장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이제 NTC를 모방한 건데 우리 육군 과학과 훈련장에는 그 전에 제가 갔을 때는 11대대가 있었어요. 11대대 전갈대대라고 하는 부대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든 인민군 육군 전투대대예요. 그들은 항상 그 KCTC에서 상주하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교대로 각 육군 사단, 그다음에 해병대, 그다음에 공수 특전여단 이런 데서 하나씩 대대가 들어와서 얘네랑 서로 이제 전투를 합니다. 저는 이 훈련에 저도 이제 기자로 참가했을 때 저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도 돼요. 실제로 총을 쏘는 건 아니에요. 소총을 딱 쏘면 레이저가 나가가지고 내 옷에 상대방이 오고 이쪽 병사고 간에 옷에 전자장비가 있어 이게 삐삐삐 울리면 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파를 맞아도 안 죽으니까 저는 뭐 전사 처리가 안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포도 쏩니다. 포를 진짜로 쏘면 큰일 나죠. 근데 포를 딱 방향 잡아서 쏴서 제대로 쐈으면 그쪽 전자장비로 확인되면 여기는 몇 명 사망, 기능 상실 이렇게 딱 합니다. 그때 제가 밤중에 이제 11대대랑 싸우기로 한 부대 그 대대 본부를 밤중에 차를 몰고 들어갔을 거야. KTC 측에서도 그 밤중이니까. 그 들어갔더니 대대장이 당황하더라고. 이렇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길래. 왜 그랬더니. 지금 기자님 오는 차 때문에 쟤네들이 소리 다 듣고 그럼 우리 위치 파악해서 일로 쏘면 우리 당합니다. 그러길래. 그래? 뭐 그거나 말거나 난 내 거 취재한다고 하고 근데 취재를 별로 협조를 안 하길래 그냥 재미없어 빠져나오려고 했더니 아이씨 오더니만 저희 다 전멸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뭐야 그랬더니 지금 뭐 사진 기자도 오셔서 사진 찍고 모두 찍고 하는 바람에 저쪽에서 지금 폭을 쏜 걸로 돼갖고 우리 정확하게 지금 맞아갖고 다 죽었습니다. 그게 KCTC예요. 그래도 좀 이따가 이제 이건 기자들 때문에 방해된 거니까 다시 전원 다 부활시켜서 새로 전투한다고 해서 대대본부로 옮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대대본부에서 이제 그 지도를 놓고 이쪽 지형이 이러이러하니까 1중대, 2중대는 어디로 가고 뭐 중대장은 또 소대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진격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대대에 배속된 포병들이 포를 쏴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날이 밝은 날 새벽에 딱 나와보니까 이 훈련하러 오는 부대 소대원들이 쫙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뭐 산속으로 이렇게 밤새 왔겠지. 뚜리뚜리 이러고 옵니다. 근데 저쪽에는 대항군이 숨어있는 건 저는 알고 있고. 근데 얘네들이 오기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쪽에서 쏜 포가 쏘는 거예요. 연막이 떨어져서 터지는 건데 연막이 터질 때 이 보병 부대원들이 와서 연막을 뚫고 적진으로 달겨들어서 제압해야 되는데 이 보병은 못 하는데 연막이 먼저 터지는 거예요.
작전이 안 맞은 거죠. 연막이 다 터진 다음에 이쪽 보병들이 뚜리뚜리 나타나는데 저쪽에서 11대다가 보고 저격해서 다 잡더라고. 다 전사해서 처리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대도 졌어요. 그게 이제 KCTC 훈련단인데 지금은요, 그 대대를 연대급으로 확장해서 훈련 연대인가 있습니다. 있고 그 밑에 이제 1개 대대, 1대대, 2대대, 3대대인가 있습니다. 11대대, 12대대, 13대대가 있습니다. 전문 대항군 연대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연대급 부대가 들어와도 작전을 해주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보병 위주의 작전밖에 할 수 없어요. 산악지대고, 이제 전차라든지 포는 동원돼요. 포는 반드시 동원되지만, 전차나 장갑차가 동원되기에는 제한이 됩니다. 물론 한두 대는 동원되지만, 기동전은 못해요. 그럼 미국의 NTC는 뭐냐? 이 KTC의 한 30배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서울 여의도 면적의 30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의 한 개 구만큼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미국 LA에 가게 되면 그 약간 동쪽으로 가면 모하비 사막이라고, 우리 자동차 이름이 모하비 차가 있는데 모하비 사막지대, 아주 벌판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기동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아까 11대대라 그랬는데 이게 미국의 NTC에 있는 대항군 부대가 11 기병연대였어요. Armored Cavalry Regiment 제11 기갑 기병연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11을 따서 우리도 11대대라 그랬었거든요. 이게 기갑 기병, 원래 기병자, 옛날에 기병 부대가 지금은 기계화 부대인데, 기갑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기계화가 아니라 전차가, 미국의 기계화 부대들은 대대별로 2개의 전차 대대 중대에다가 1개의 장갑차 중대로 구성합니다. 우리나라의 기계화 대대를 가게 되면 1개의 전차 대대에다가 2개의 장갑차 대대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이런 기갑 기병연대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그 육군에서 말하는 고속 기동전을 하는 거죠. 전차가 앞으로 쫙 달려가고, 그 뒤에 장갑차가 달려가고, 트럭 타고 가는 보병이 없어요. 뛰어가는 보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적의 목적에 딱 도달했을 때 장갑차에서 나오면서 싸우고, 전차가 포를 쏴주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헬기 부대가 있어갖고, 공격 헬기하고 수송 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가기 전에 공격 헬기가 떠갖고 적의 지상 타격들을 막 때려줍니다. 그 제압을 하게 되면 수송 헬기 UH-60에 가서 보병들을 투하시켜줘요. 그리고 여기서 전차하고 장갑차가 밀어붙여서 보병을 풀어놓으니까 적을 확 괴멸시키는 고속 기동전. 근데 공중으로도 하니까 입체 고속 기동전. 이거는 공군력의 도움 없이도 하는 거죠. 공군력이 들어오면 더 좋고. 이런 훈련하는 데가 NTC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트 어윈에 있나? 아까 모하비 사막, LA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육군 해군 같은 경우는요, 림팩 훈련이라고 그래서, 림이라고 하는 거는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 살이 있고, 여기 가운데는 허브고, 림은 바퀴 쪽에 이쪽 가장자리가 림이잖아요. 태평양 가장자리에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허브쯤 되는 하와이에서 하는 훈련이 림팩, 팩은 패시픽이라는 뜻이니까. 거기에서 미군 태평양 함대 주도로 일본 해상자위대, 한국 해군, 그 다음에 캐나다 해군 모여갖고 연합 훈련을 해보잖아요. 그거 말고도 우리 해군은 미 해군하고 칠함대하고도 많이 연합 훈련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근해에서도 하지만 하와이에 가서도 하고, 일본 근해 가서도 하고, 더 남쪽에서 영국 해군도 하고 많이 합니다. 공군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알래스카에서 하는 그것도 림팩하고 비슷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공군 기들이 쫙 날라와서 거기서 양쪽으로 나눠갖고 천군 백군 날 서로 붙어보는 겁니다. 가상전으로. 그래서 우리가 F-15도 보내고 F-35도 보내고 F-16도 보내고 또 그까지 날아갈 때 직접 몰고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공군 전투기라고 하는 건 한 2시간 뜨면 내려와야 돼. 기름이 적으니까. 그러면 그까지 가려면 지금 우리가 급유기가 있지 않습니까? 급유기가 가면서 기름을 넣어주면은 알래스카까지 날아가지. 날아가는데, 그럼 조종사들은 그까지 가는 시간이 몇 시간 제법 걸리잖아요. 그 안에서 밥도 먹어야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용변을 봐야죠. 이게 여객기라면 화장실 가면 되는데 전투기는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차고 탑니다. 미국 조종사들이 한국에 급하게 날라올 때 걔네들이 다 이렇게 차고, 식사도 그렇게 해결하면서
공중 급유에서 날라와서 바로 작전하고 그대로 빠지는 그게 전략 공군입니다. 이제 우리 그런 연습도 할 수 있는 게 알래스카에서 하는 그 무슨 훈련이지? 아, 갑자기 레드 플래그 겁니다. 이제 떠오르네. 그 공군도 그런 훈련을 하고 해병대 같은 경우는 그거는 미 해병대가 한국에 와서 쌍용 연습을 같이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 해병대가 해군배를 타고 태국에 가서 지금 코브라 훈련이라고 무슨 코브라인데 골든 코브라인가? 한국 해병대가 가서 미 해병대, 태국 해병대랑 같이 태국 해안의 상륙 작전을 연습합니다. 쉽게 말하면 해군, 공군, 해병대는 대한민국 바깥에서 미군하고 다른 나라 군대하고 연합훈련을 하면서 많은 기술을 배우고 전투술을 배워요. 근데 육군은 항상 미군 애들이 스트라이커 부대라든지 이런 애들이 와서 한국 땅에서만 연합작전을 해서 우리는 진짜 미국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게 여기 한국에 미 2사단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미 2사단이 그 동두천의 포천 쪽에 가면 로드리게스 훈련장이라고 있어요. 그게 아까 KCTC랑 비슷한데 저는 거기 물론 가봤죠. 거기에서 이제 걔네는 기동부대 위주니까 훈련을 연습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 같이 참여하거나 구경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로드리게스 훈련장 자체가 NTC에 비하면 30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큰 대형 헬기도 날고 뭐 포도 쏴주고 전차, 장갑차, 보병, 공병, 통신 다 들어가는 종합작전은 그리고 거기는 도시를 만들어낸 데도 있고 농경지도 있고 벌판도 있고 산악도 있고 시가전 같은 경우는 건물 위에서 쏘고 밑에서 쏘고 지하에서 쏘고 하마스처럼 땅굴에서 쏘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전투를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아프간 전쟁에 가는 애들은 거기다 딱 아프간 시내에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미리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 가면 다른 지역 모양의 도시를 만들어 놓고 합니다. 이런 NTC에 우리 8기동 사단 예하 중대 플러스급 부대를 보내서 우리도 여기도 이제 기갑 중심으로 기갑과 전차와 장갑차 중심으로 부대를 보내서 미군하고 같이 뛰어보는 거죠. 굉장히 많이 배울 겁니다. 한 달 동안. 한번 해보고 저래 너희 처음 왔으니까 지리도 익숙하지 않고 냄새도 다르고 더우니까 다시 한번 두 번째 붙어보고 이 11 기갑연대랑 기병연대랑 붙는 거예요. 그 예하 부대랑. 이제 얘네랑 붙으려고 날아온 미국 스트라이커 부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배속돼서 스트라이커 연대급 부대, 여단급 부대에 붙어보는 겁니다. 그럼 기술력이 확 전투 기술이 늘죠. 지금 대한민국 육군이 어디 뭐 파병하는 데도 없고 문제죠. 특히 이 8기동사단은요, 상급부대인 제7 군당의 핵심 부대로서 우리 수도기기화 사단 이런 부대를 들고 유사시 북한으로 빵 치고 들어가서 평양을 먼저 가야 하는 부대잖아요. 그러니까 입체 고속기동전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만한 훈련장도 없고 또 종합적인 이런 연습을 하지도 못하는데 이걸 하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한 달 동안 가서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작년에 이 8기동사단 말고 우리 맹호부대라고 하는 아까는 오뚜기 부대고 맹호부대가 수도기기화 사단이잖아요. 거기에서 중대급 플러스 부대가 먼저 여기에 가서 NTC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맨날 같은 부대만 가면 그 부대만 전문가가 되니까 돌리는 거죠. 얘는 8기동.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금 기기화 부대가 몇 사단이지? 11사단. 뭐 그렇게 계속 뽑아서 하나씩 중대 플러스를 보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지휘관은 대대장 중령을 임명하는데 거기 가갖고 자기도 이제 막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KCTC 가서 대대본부 들어갔더니 대대장이 왜 오셨냐고 우리 다 죽는데 죽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경험해 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확 올라가죠. 이거 육군 이거 가기로 한 건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워야만 우리도 유사시에 아마 거기 가게 되면은 북한 평양 모델도 있을 겁니다. 북한 그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북한의 핵 그다음에 화학탄을 조기에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게 이제 미 특수전부대, 한국군 특수전부대 여러 군데 가서 육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야지.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가 육군 특전사 밑에 13, 5, 7, 9, 11, 13 홀수로 나가는 여단이 있는데 그중에
5여단은 해외 파병 전문으로 해놨고 13여단인가가 특수임무단 그래갖고 참수작전 부대로 13인지 제가 자신이 없는데 참수작전 부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시누쿠나 CH 계열의 헬기를 갖고 와서 싣고 들어가서 김정은이라든지 북한의 고위 인사들을 제거하는 또는 납치하는 그런 부대를 지금 만들려고 헬기도 도입하고 있는데 이 사람 또 훈련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평양에 주석공을 딱 만들어 놓고 때려보고 지하도 들어가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이게 NTC에는 있을지도 몰라요. 이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특각에 가 있을 수 있으니까 특각도 세워놓고 연습해서 하고 공군 같은 경우는 프레데터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빵 쏴서 한 번에 제거하는 이런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마 지금 북한이 이 총선 때 우리 건드렸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반격해서 박살을 낼까봐 아주 조심해서 안 건드리는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거나 뭐 기세패하면은 아마 도발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는 잘하고 있고 육군까지도 미국에 가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특수임무단도 연습을 했다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아주 호되게 갈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